형제가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그것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증여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선의가 가족을 파괴한 충격적인 실화,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김씨 가족의 실제 사례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어요. 동생한테는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5년 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동생은 형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 받느냐고요. 형은 대답했죠. 아버지가 그냥 주신 거라고. 약속 같은 건 없다고요. 결국 형제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계신 그 순간에 말이죠.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천만에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최근 5년간 무려 47% 증가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증여 문제거든요. 특히 부동산 증여가 화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명확한 합의 부재입니다. 부모님은 구두로만 약속하세요. 나중에 너도 줄게, 형만큼 줄게,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증여는 실제로 이뤄진 것만 인정되거든요. 두 번째는 감정적 접근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믿으세요. 형제끼리 싸울 리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10억, 20억이 걸리면 형제도 남이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세 번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상속세예요.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시에 합산되거든요. 이걸 모르고 증여하면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김씨 가족의 경우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5천만 원의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때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문제가 터졌죠. 상속세 계산 시 그 아파트 가치가 합산됐습니다. 게다가 5년 사이 아파트 값이 올라서 15억이 됐어요. 결국 동생이 받을 몫이 크게 줄어들었죠. 동생은 억울했습니다. 형은 15억짜리 아파트를 받았는데 자기는 겨우 3억을 받게 됐으니까요. 동생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재판은 2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 사이 형제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죠. 결국 법원은 형에게 4억을 동생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 돈이 없었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죠. 이자만 년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형제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요.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증여 계획을 문서화하세요. 공증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주겠다는 걸 명확히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분쟁을 막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둘째, 자녀들과 함께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형제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왜 큰아들에게 먼저 주는지, 동생은 언제 받는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셋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세금도 절약하고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소송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 증여에도 딱 들어맞습니다. 넷째, 단계적 증여를 고려하세요. 한 번에 몰아주지 말고 나눠서 주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세금도 절약되고 형평성 문제도 해결됩니다. 큰아들에게 올해 5억, 동생에게 내년 5억 이런 식으로요. 다섯째,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증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머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유언장에 명확히 적어두는 게 중요해요. 공증받은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강력하거든요. 여섯째, 보험을 활용하세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세금 때문에 부동산을 급매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보험금은 상속세 납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세요. 부동산 가격은 계속 변합니다. 5년 전 10억이던 집이 지금은 15억일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최소 3년마다 한 번씩은 점검하세요. 8째, 감정적 대화를 나누세요. 돈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나누는지, 부모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세요. 자녀들도 이해하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사랑과 공평함에 대한 대화가 필요해요. 실제로 성공적인 증여 사례도 있습니다. 박 씨 가족의 경우를 보면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불러서 10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올해 아파트, 작은아들에게는 5년 뒤 상가를 주겠다고요. 모든 걸 문서화하고 공증받았죠. 5년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작은아들은 상가를 받았어요. 가치는 큰아들이 받은 아파트와 비슷했습니다. 형제는 서로 감사했죠. 아버지의 공평한 분배에 대해서요. 지금도 두 형제는 매주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투명성과 소통입니다. 숨기지 않고 미루지 않고 명확하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자녀들과 공유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이에요. 증여는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주면 자녀가 방탕해질 수 있어요. 너무 늦으면 세금 혜택을 못 받죠. 적절한 시기는 자녀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져 있고요. 재산 관리 능력도 생깁니다. 또한 부모님도 건강하셔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죠. 마침표 무엇보다 10년 단위 증여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기예요. 증여 시 주의할 세금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증여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세입니다.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는 50%예요.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배우자를 거치는 방법입니다. 부모에게서 자녀로 바로 증여하면 5천만 원만 공제되죠. 하지만 부모가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면 6억까지 공제됩니다. 그 다음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또 5천만 원 공제되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을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3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6억을 증여하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6억을 증여하면요. 세금이 2억 이하로 줄어듭니다. 1억 이상 절약되는 거예요. 물론 이 방법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해요. 같은 날 연속으로 증여하면 세무서에서 조세 회피로 볼 수 있거든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안전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에는 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3.5%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면 3,500만 원이죠. 이 돈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증여받고도 세금을 못 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한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일반 세율보다 10%포인트 높게 매겨지거든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해도 세금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예요. 최소 5년은 보유할 계획으로 증여받아야 합니다. 증여 계약서 작성 시에도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첫째,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둘째, 증여 재산의 명세와 가액. 셋째, 증여 시기와 방법. 넷째, 특약사항. 다섯째, 작성 일자와 서명 날인이죠. 특약사항에는 뭘 넣을까요? 예를 들어 부담부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주는 대신 부모님을 모시라는 조건을 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약 자녀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증여 취소 사유도 알아두세요. 수증자가 증여자를 상해하거나 모욕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런 때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요. 하지만 취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등기를 마친 부동산은 취소가 어려워요. 특히 제3자에게 다시 팔렸다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증여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준 건 다시 돌려받기 힘들다는 걸 명심하세요. 증여와 상속, 뭐가 더 유리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재산이 많고 세율이 높다면 증여가 유리해요. 미리 나눠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재산이 적고 공제 한도 내라면 상속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증여세보다 훨씬 큽니다. 배우자 공제만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예요. 자녀 공제도 1인당 5천만 원이고요. 일괄 공제도 5억입니다. 총 재산이 10억이 하면 상속세가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증여하고 언제 상속으로 남겨야 할까요? 부동산처럼 가치가 오를 자산은 미리 증여하세요. 증여 시점에 낮은 가액으로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하거든요. 반대로 가치가 떨어질 자산은 상속으로 남기는 게 낫습니다. 현금은 어떻게 할까요? 목돈은 증여보다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주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는 건 증여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요. 매달 100만 원씩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인데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자녀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투자를 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쓰는 게 목적이어야 하거든요. 저축하거나 재산을 불리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면 상속세를 한번 아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할증 과세가 있어요. 30%를 더 내야 합니다. 그래도 계산해보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재산이 많을수록 그렇습니다. 증여는 가족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잘하면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가족을 파괴하죠. 김씨 가족처럼 법정에서 만나는 비극을 막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투명성, 공평성, 그리고 소통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증여는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세금 절약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랑이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마침표.